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유효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348억 7,927만 9천 원에 31억 8,782만 4천 원이 증액된 380만 6,7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시행된 국도비 매칭 사업과 농업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대설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과 재해 보험,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지구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네, 세부 세출 예산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네, 기농인 정착 지원 시설하우스 임차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은 민간 자본 사업에서 민간 경상 사업으로 감옥 경정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농림부 시행계획에 따라 기타 보상금은 1965만 7천 원을 감액한 8,9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6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 기농기촌 유치지원 사업 2억 3,800만 원을 감하여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800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는 은퇴예정자 농촌 현장 체험 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세부 편성하고 주민 초청 행사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지원센터 리모델링 1천만 원, 기농인의 집 조성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의 신청 후 지금 현재 확정 인원이 713명으로 전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예산안 148쪽입니다. 농작업의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2,520만 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농촌 유학센터 지원 사업은 농림부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한 3,200만 원을, 농촌 축제 지원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고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8천만 원, 150쪽 중반 여성 노약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3천만 원을 감한 4,4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151쪽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80만 원을, 여성어업인 단체작업 물품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림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1,224만 3천 원을 감한 2억 2,855만 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3억 6,525만 4천 원을 감한 5억 9,05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의 예산이 누락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688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와 출산부 7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예산안 15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에 중복 편성되었던 1,800만 원을 감해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은
추가 확보한 7,328만 8천 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4쪽에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 사업 1억과 바이러스 예방 비닐하우스 방충시설 지원 사업 1억 5천을 감하여서 올해 그 사업 신청량이 증가한 153쪽에 비닐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에 5천만 원, 154쪽 중간 자동화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에 2억을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6,071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입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23억 원을 계상 피해 농가의 빠른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식량 작물 기반 조성에 수용성 규산 지원 750만 원, 156쪽에 감자 기본 식물 생산 지원에 7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여 가지검은 마른병 방제 약제를 가수농업 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작물 수분 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과제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에 3천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350만 원을 감하여 민간 자본 사업의 소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고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을 감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산업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홈페이지 구축 예산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입니다.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민간 위탁 사업에 619만 원이 감액된 1,649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역단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조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국비 시행계획에 따라 4천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으로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 사업 320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양봉 농가 꿀병 지원 사업 2,500만 원, 가축 분뇨 퇴익비 부숙 의무화에 따른 처리 운송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2,5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사업량 증량에 따른 1,572만 원이 증액된 3,144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 지원에 7,678만 3천 원을 민간 자본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고기림 관리소와 협약으로 진행되는 경관 조성 및 밀원수 조림으로 1,8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구제역 방역 지원은 5,50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7,5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쪽입니다. 꿀벌 및 가금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1,425만 원이 증액된 3,803만 6천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6천만 원과 재료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네, 경관 조성 및 밀원수 조림 사업으로 1,8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그 밀원수 수종과 조림 지역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은 동면 월운리에 할 계획이고요. 3헥타에 그 헛개나무 1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종이 뭐라고 했죠? 헛개나무. 헛개나무. 네. 네. 아주 바람직한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기회 될 때마다 밀원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인제 자작나무 숲 물론 그 밀원수는 아니지만 자작나무 숲이 조림 시에는 이게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많은 조림수로 밀원수를 식재를 해서 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좀 많은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그 160쪽입니다. 그 가축 분뇨 처리장 운송비 지원으로 1억 2,5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순수 자체 재원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그 퇴비 부수도 검사 의무화가 이제 2021년 3월 25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제 농가에서 부수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퇴비사는 있지만 뭐 교반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협소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처리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오늘부터네요, 이게. 3월 25일이면. 네, 오늘부터입니다. 이게 1년간 유예된 거죠. 예, 예. 물론 이 본 의원도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시작부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준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부숙도는 일정 기준을 맞춰가지고 나가게끔 반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숙도를 그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이 근거는 어디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원 근거는? 근거는 이제 축산법 제3조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근거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 퇴비화라는 게 지금 3월 25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경각심이 조금 본격적으로다가 시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는 내용만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 네, 인식이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원하는 장목반 연합회에서 사실은 그 지금 각 농가에서 부숙도 처리가 의무화가 되는데 지금 이게 미달이 돼가지고서 과태료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각 농가에서 이제 처음에 시행을 하는데 이거에 기준이 못 맞추다 보면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행 단계에서 저희가 뭐 그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부숙도 의무 검사 기준에 사실은 미달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금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좀 그 부숙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서 농가에다가 부숙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해가지고서 하게 네, 된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건
그 축산농가의 계도를 통해서 부숙도를 완전하게 만든 상태에서 반출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지. 이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농가에선 좀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처리장으로 운송하십시오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축사 관련된 그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퇴비사가 그만큼 부숙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반출하라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퇴비사는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반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이제 협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반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그게- 저는 봅니다. 그 교반 장속을 한다는 게 퇴비사가 부족해서 교반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퇴비사를 더 뭐 늘려주거나 교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사실 농가가 다 그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문제 해결을 못하는 농가를 해서 고령이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작게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물론 하게 이런 되는 지원이 자부담이 포함되겠죠. 그렇지만은 예. 자부담이 포함이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이런 지원금이 나온다면은 누가 스스로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의원님 자, 그러면 네. 시작 단계입니다.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해본 뒤에 네. 이 수습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네. 그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축산농가가 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경지도 가지고 와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 축산에서 부숙도를 한 거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농경지에다가 이제 퇴비로다가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 농경지에다가 퇴비로다가 쓰는 거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한다는 거가 자기네 거에 퇴비를 쓰기 때문에 돈 들여서 가면서 이렇게 위탁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탁비를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실적으로 축산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수익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운송업자 가지고 하죠. 네, 네. 운송업자한테 갑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좀 더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시행을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입니다. 지원 과장님, 그 농작물 재보험 지원인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예, 박기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그 농작물 재보험을 들은 농가라면 이제 연말에 그 NH 농업 손해보험에서 그 보험 가입한 대상 명단을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 대상 농가 그 농작물 재보험을 들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 매칭 비율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년도 보니까 그 코로나하고 그 긴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왔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농업인들이 뭐 다는 못 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드시면은 굳이 보험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예전에 좀 늘더라도 전 농가가 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요. 좀 더 확대성을 해서 홍보 좀 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지 않아도 올해 그 3월 1일 대설 피해를 보면서 그 시설에 대한 이제 농작물 그 자주 이제 재해를 겪는 인삼의 경우는 보험료이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데 그러지 않은 농작물이라든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농협에서 보험 그 안내를 해주는데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 그 농협 관계자들하고 잦은 미팅을 가지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그 대설 피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3억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3월 1일 대설 피해 저희가 확정한 면적이 지금 총 피해 면적이 44헥타 중에서 비닐하우스 피해 면적은 14헥타 정도 되는데요. 연동, 단동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편성한 13억은 이제 100평 하우스를 기준해서 333동 이제 면적으로는 한 아마 11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단동 기준이라 사실 연동까지 피해 복구를 다 해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월 말까지는 피해 복구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그 재난지원금이 농식품부로 또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받아보고 그래도 뭐 피해 받은 모든 농가가 하우스로 신청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라 그러면 이해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확보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 피해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피해 복구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그 반파도 가능한 거죠. 100% 다 안 망가지고 100평짜리가 뭐 40평이 망가졌다 이래도 그 100평으로 기준을 봐서 시설가 복구비는 별도로 가되 시설 현대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피해 난 면적을 기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그거는 좀 자세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구비는 어쨌든 피해 그 확정한 면적으로 좀 기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상태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자세히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7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요. 이게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그 논의 유기물 함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볏짚 시용을 볏짚을 시용하거나 아니면은 기타의 어떤 작물을 좀 넣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녹비 종자를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래도 그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이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거는 계획은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친환경 농업 파트 쪽에서 나가는 녹비 종자를 일단은 공급을 해보고 추후에 모자라면 또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감액된 700만 원은 저희가 그 통일농업시험장이 올해 종자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좀 함으로 인해서 감자 그 기본 식물 하는 포장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자를 그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그 망실 재배하는 시설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이쪽 다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156페이지에 있는 감자 기본 식물 생산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녹비하고 볕이 쓸어내고 이러면 이제 화학비로 다 대체했는데 네. 이제는 화학비로가 대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서 다른 걸로 다 이제 뭐 영양제라든가 이 수도작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이제 사용하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의 물품을 많이 선호를 안 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화학비로다가 이제 거의 100평당 한 포 정도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왜 올해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요. 네. 아마 이제 직불제 강화로 인해서 토양 검정을 저희가 이제 샘플링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토양의 화학비료의 시용도 어느 적정량 이상을 하면 본인에게 또 불이익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그 수도작 하시는 농가분들에게 그런 녹비작물을 활용한 유기물 함량 증대에 대해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수석과장님 항우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 포함 1,649만 원. 여기 이제 한우가 강원도 내에서 도축이 될 경우에만 이게 이제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예, 이게 지금 도 매칭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강원 한우가 꼭 강원도에서만 도축이 돼서 강원도에만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거 아니고 강원 한우가 전국적으로다가 나가려면 아무래도 이 전국 도축장에 다 강원 한우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도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가 장거리 운송 부담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내의 도축장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18개 시군 중에 이제 8개 시군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안 하는 시군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강원도 내에서 도축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강원도 내에서만 하면 되면 안 될까요? 강원도가 정부망을 걸 타려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좀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전국 도시장보다 나가도 운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그 가축분뇨 처리 운송비 지원, 네. 이게 이번에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퇴비사 철수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퇴비사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그 퇴비사에서 그 부습도 작업을 못하는 이런 농가들 협소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퇴비사를 신청받아서 신축에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면 퇴비사가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왜냐면 지금 장비 지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게 우리 받았는데 지금 양구군에 2대 그 작업비 받았는데 그리고 퇴비사 신청을 받고 이제 선정이 돼서 올 중반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좀 선정이 안 된 농가, 그다음에 부숙하기 좀 적은 농가, 규정 농가 안 나오는 농가들은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아무래도 법적으로다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희 동료원하고는 좀 정반대 생각인데 퇴비사가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좀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강원한우 장목반 연합회에서 사실은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체적으로다가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왜 해주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키드 로더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농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대신에 그거를 갖출 동안에는 저희가 이거를 위탁 처리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좀 세워놓은 예산이긴 합니다. 네, 적어도 상위법이 바뀌면서 퇴비사법이 다시 바뀌면서 양국은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서 그 퇴비사 신축이 허용이 됐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퇴비사가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16농가인가 신청농가 되니까 저희 축산농가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니까 이 축산농가들이 퇴비사를 완전히 갖출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검토하시는 게 아마 저희가 봤을 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님 먼저 하세요.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47쪽에 우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1억 4,40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요. 1억 4,400만 원, 40만 원.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이 이 복지 바우처 예산이 이제 추경에 전체적으로 세워졌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58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제외 대상자는 빠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받아야 될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최종적으로 713명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 대상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지원이 좀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도 얘기했었잖아요. 다 100% 저기 복지바우처 카드 못 받는다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을 늦게 했더니 인원 제한에서 이제 잘렸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증액을 예,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단지 이제 좀 아쉽다는 거, 우리가 20세에서 75세까지지 않습니까? 네.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에서 75세 이상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그분 나이 드신 것도 억울한데 한 80세까지라도 좀 이렇게 좀 연세를 좀 늘려서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저희가 대해서는 뭐좀 저기 이제 도에서 나름 이제 물론 직접 이제 농업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75세로 이제 정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라도 좀 바뀔 수 있게 한번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래서 안 되면 이게 예. 사실 그 5년 사이에 그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한테도 좀 군비로라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근데 군비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로 농작업 물품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추경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추경에 지금 도추경에 계획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약 한 4,5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 또 지원이 이제 될 계획인데 그건 이제 도 추경이 내려오면 진행이 될 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사실 농업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 다 지원을 좀 못 해주는데 이건 약간 이제 복지 바우처라 사실 좀 군비로 지금 도비에서 모자란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따로 이제 계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요거는 무조건 못 받는 사람을 나이 연령 제한 없이 군비로 제한한 방법보다는 좀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요거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물론 도비를 해서 증액을 하여서 혜택을 준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만약에 도비로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만 예, 나이 드신 것도 좀 억울한데 그런 지원이 한 80세까지만이라도 갔으면 같이 네, 포함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도에도 뭐 열심히 또 건의도 해보시지만 한번 좀 예, 검토 좀 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45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자금이 1965만 7천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게 그 국비와 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지원 계획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줄게 내려오다 보니까 보존의식이 변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하느라고 지금 좀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맞춰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근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이제 지금 양구의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하려면은 바로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하려면은. 네, 그럼 그 청년 농업인들이 양구 와서 정착을 지금 뭐 양구 귀농귀촌 많이 권장하고 계시지만 네.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진짜 정착을 하려면 어떤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 국비가 줄더라도 군비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이 과목에 있는 이 지금 예산해 주는 이 사업은 그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네. 선정이 된 사람들한테 예. 1년차, 1년차 100만 원. 1년차, 2년차, 3년차, 예.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요게 사실 이제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좀 이제 사업 규모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희 당초 예산에 저희 자체 사업도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이런 사업 쪽으로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게 시설물 설치 사업이라든가 홍보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요 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금전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시설비라든가 홍보 마케팅비 이런 부분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약 한 1억 원 가량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 청년 농업인들이 양구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뭐 딴 부분에서 지원 나가는 것 묻지 않습니다. 계속 다 지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자체도 양구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삭감할 부분이 뭐 국비 도비 줄었다고 해서 삭감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청년 농업인들이 양구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양구가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대상자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확대가 자꾸 늘어나면은 예. 양구 와서 그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체 사업이라도 예. 이런 유의 사업을 한번 금액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요 국도비 사업 말고도 이런 네. 사업들이 군비로라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계속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지만이 양구의 청년 농업이 들어와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좀 한번 향후의 수요에 따라서 한번 좀 군비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4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4명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이제 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 요번에 추경 예산이 이렇게 좀 감액돼서 편성이 된 거고요. 네, 중앙정부 저희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양구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움직여 줘야지만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신청자보다 중앙에 올라가서 선정된 사람이 적으면 그런 부분은 따로 군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이 신청해서 다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따로 이제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검토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조금 전에 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713분이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억 4,400만 원이면 722분, 2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나누면은 이 예산 갖고는 최대 722명이 2분이죠. 이제 가능한 예산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도에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이후에 네. 이제 중복이라든가 부적격자가 발생을 해서 예. 조금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722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아예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그 인원은 722명을 가지고 예. 도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이제 협의가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추가로 이제 어떤 그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발견되다 보니까 추가로 좀 제외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외 대상이 171명 나오고 선정 대상이 뭐 당초에 580명이었잖아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후순위가 지금 211명이 서 있었고 당초 추경 예산에 580명을 잡혀 있을 때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발파가 돼서
지금 제 계산으로는 이 예산을 줘도 69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아요. 신청자, 제외 대상자 빼고요. 꾸순이자가 69명이. 저희가 아마 저 연체 그 데이터 드린 거는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거를 네. 가지고 드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후에 아마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면서 신청자 지금 들어온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예예. 지금 후순위가 211분이 예, 돼 예, 예. 있었어요. 그 자료,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그거 압니다. 총계를 보니까 지금 지원 받으시는 분 외에 69분이 지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1,38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후순위를 밀렸다 나중에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자료를 해서 사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해 예.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지원과장님. 지금 뭐 먼저 회기 때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 뭐 지금 방제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드론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육비 예산이 뭐 추경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예, 임경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벼 대배단지에 직파 네. 를 위한 드론 지원 사업을 8천만 들어가는데 원이라는 예, 거기 이제 교육비가 이제 수령하려면 200에서 한 35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에 대해서 도 담당자 저희가 지금 기술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할 수 있는 교육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담당자들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교육비까지 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포함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일단 올해 사업에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거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가축분뇨 운송비 지원, 이게 먼저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송비 지원인 그런 부분보다도 뭐 톱밥이나 왕겨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수분 조절제는 지금 예. 이제 그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서 축협하고 지금 같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단순 운반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지원이 나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분도 아까 뭐 동료 의원 두 분의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은 이게 어느 특정 업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잘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정책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현안 사항이 센터 우리 소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신데 올해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죠. 이제 일선 문제가 부족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직면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근로자들이 못 들어와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도 그러고 이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나인 비자를 갖고 있다가 만료된 근로자들이 농업 분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비자를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바꿔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서울에 있던 작년에 했던 것처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사는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농업 쪽으로 돌리는 정책 이 부분 이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계절 근로자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즈베키 여러 나라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진행이 돼서 지금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춘천 출입국 사무소에 샘플 서류를 가지고 검토 요청을 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 서류가 올라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확인 작업 또는 어떤 검토 작업을 좀 하고 또 저희한테 자료도 좀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선발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평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좀 민감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 또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결정하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가에는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뭐 법무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긍정의 면을 가고 질병본부에서 지금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청하고 같이 이제 요청도 해보고 그래서 중앙사고소수본부나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 쪽에 다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는 전부 5개월짜리 비자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어디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도 있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중수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방역 강화 국가를 지정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해제도 시켜주고 하는 기관인데 그쪽에도 별도의 절차가 있는가에 대한 저희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두하고 같이 해서. 근데 별도의 그쪽은 없는데 지금 약간 이제 서로 좀 뭐랄까요. 규정의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방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줬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설 격리하는 부분도 다 이제 협의가 다 사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상태고 또 별도로 질병본부나 이런 데서는 그 비자가 5개월이기 때문에 그 국가 방역 기준으로는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의 지침을 저희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서류를 일부 명단 이제 샘플을 좀 받아가지고 법무부에 미리 저희가 이제 사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검토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는 중이죠. 예, 월요일날 가서 저희가 출입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샘플 제출해서 사전 검토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이제 저 과장님 말씀 이제 도에서 이제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 계절근로자들 문제 때문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 와서 제가 3주 전에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무부나 질병본부나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뭔가 정부 부처 간에 좀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법제화를 시켜서 계절근로자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다뤄야지 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든 간에 양구에서 가장 먼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타파해 나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강원도나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 안 다루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고 야를 떠나서 이건 지금 이 정책적으로 전 농민들에 대한 어떤 위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긴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강원도나 뭐 일부 법무부 지금 그때 청와대 가서도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건 어째 정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각 당에서는 당론을 가지고 해서 뭔가 이 지금 전국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기졸근로자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해서 우즈벡에서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뭐 나름대로 우리 계절근로자들 필리핀 못 온다고 다른 데도 베트남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가서는 되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기 양구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전국 시도지사들이 뭔가 이거는 좀 같이 정책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또다시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지금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불법 처리자들이 그냥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서 그냥 농가에 대한 어려움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충에 당하는 그 농가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저희들이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류 검토를 이제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저희 서류가 제일 먼저 지금 이제 법무부에 올라가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들이 저희가 이제 격리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기준들을 더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아마 이제 지자체로 이제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할 걸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사실 저희 지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건의는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 정부를 움직이기는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무슨 말씀이 알지만 제가 이제 건의한 거는 예. 어차피 정부에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법제화를 해서 일단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서로 그냥 각 그 나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나라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건 정책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올해 이제 그 농사철에 많은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조던준 의원입니다. 그죠? 정책과장님께 저희 들어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해안 폭설 피해에 많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요. 농가 피해 그 보조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 무상수리 있죠? 네. 농기계 무상수리 8만 원까지 된다는데 그게 좀 이제 농기계들이 다 이제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들 갖고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소농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아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저한테 하시니까 그 조례에 그렇게 8만 원까지 돼 있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관내 그 농기계 수리점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큰 거를 이제 좀 큰 부분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기에는 조금
좀 이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만 원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자, 예, 한 10만 원까지 상향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날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그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통화를 하셨고 그래서 뭐 우즈벡이 됐든 뭐 계속 진행을 해왔던 필리핀이 됐든 지금 이제 다급한 지금 상황이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그 저기 정책과 1순위 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진행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법 체류자가 아주 갑질하는 그런 아주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저 뭐 어떻게 불법 체류자 추방할 수도 없고 지금 그분들한테 아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주 저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매도를 그 뭐 가격도 막 올리고 지네 맘대로 힘들면 안 가고 이게 아주 농가들이 아주 많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도 농사를 못 지니까 또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단가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빨리 지금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필리핀이 됐든 뭐 우즈벡이 됐든 제일 빨리 되는 대로 일단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네, 지라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국토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6억 9,341만 원이 증액된 85억 2,59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량 구입비 6,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정 내시금액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서 335만 원 증액된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자살 예방 센터 운영비 1,860만 원 증액된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이통장 생명사람 지킴이 288만 2천 원 증액된 2,6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 130만 8천 원을 감액된 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서 5,800만 원 감액된 3억 2,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확정 내시 금액 감액으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치매 원격은 당초 예산보다 364만 원 감액된 2,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9만 4천 원 감액된 1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방문 간호 원격 협진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543만 원 감액된 7,5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 원격 건강관리사업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52만 원을 증액된 3,8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의료 및
그룹이 확정 내시 금액 변경으로 14만 원 증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로비 및 백신 관리를 위해 초전 냉장고 예산 1,9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3,480만 원, 양국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1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양국은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